네, 안녕하세요. 미술 시기 3차 색종이로 구성하여 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조짜기 일을 할 건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오리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사실 그 종이를 가지고 오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찢기를 하거나 또는 구성을 하거나 할 때 어떤 것을 우선으로 두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찢어붙이기도 매우 중요한 그 미술 활동의 기초적인 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매우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먼저 했을 때. 이제 오늘은 직조짜기에서 아이들이 칼이나 뭐 자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더더구나 또 어린이집에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할 때는 이미 작업이 기초 작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 3세부터 아이들이 가위라든가 또는 이제 만 5세 정도 되면 안전한 이제 칼을 사용할 수 있게, 작은 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자는 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자 같은 경우는 만 3세 아이들도 충분히 그 방법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숙지시켜 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아이들과 함께 직조짜기를 해보는데요. 칼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아이들은 하지 않고 우선 손으로만 그냥 선생님이 기본 작업 준비해주고 아이들은 그 하나하나 넣어서 하는 활동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색종이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색종이도 다양한 색깔을 아이들에게 그 흥미감을 주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색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색에 대한 다양성도 중요한데 이 색을 가지고 주변 생활에서 찾아보는 활동이 더 먼저 선경험이 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오늘 선생님이 사용할 색이 빨간색이에요. 그럼 이제 빨간색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빨간색으로 된 게 무엇이 있는지, 오늘 빨간색 색깔의 옷을 입고 온 친구가 누군지, 또 우리 교실에 빨간색으로 된 물건이나 사물이나 또는 뭐 색으로 뭐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주변 환경에서 찾아보는 탐색 활동이 먼저 돼야 되겠죠.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오늘의 활동에 대한 색감에 대한 색깔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에 관련돼서는 또 매번 활동 시간마다 말씀은 해드리겠지만, 그 아이들이 색종이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는 그 색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충분하게 기본적인 색감을 가지고 이야기해주면 다음 활동 때 아이들이 또는 일상생활에서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와 함께 형제와 함께 어떠한 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가정연계가 돼야 된다, 뭐 유아교육이 또는 보육이 또 어린이집에서의 활동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연계라는 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면은 뭐 거창한 행사가 있거나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선생님이 매일매일 하는 보육 활동의 예들이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 부모와 함께 또 형제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는 그 속에 다 녹아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색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정에 돌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엄마 오늘 선생님하고 어떤 색깔을 알았는데, 아니면 아이가 색에 대해서 지도한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 그런데 아이가 햇님의 태양의 빨강, 엄마 선생님이 빨간이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아이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연계라는 거를 너무 포괄적 의미보다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생활 안에서의 하나의 지속적이고 또 연속적이고 또는 선생님께서 또 단계적인 그런 나선형의 교육 그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색감에 대한 이야기는 매 시간마다 해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색종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색종이에 대한 감각 활동을 조금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직조짜기인데요. 직조짜기 이제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과거에 아이들의 뭐 활동이라든가 초등학교에서도 해보셨을 테고 또 초중고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직조짜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패턴의 활동을 알 수 있겠죠. 우선 직조짜기 한 예를 한 4가지 정도 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색깔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한 지조짝인데요.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또 분홍색 그 틀에다가 네모 집 같은 모양을 오려서 지조짜기를 해본 활동입니다. 지쪽짜기는 좀 촘촘한 지쪽짜기인데 1cm의 센치를 정확히 재서 초록색 패턴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에다가 지쪽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한 활동이에요. 아이가 직접 선생님이 한 2cm 정도의 폭을 그림으로 그려서 오려서 그 색종이 조각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복 치마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또 어린반 아이들이 직조짜기에 대한 즐거움을 좀 주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그 모자의 패턴을 한번 꾸며봤고, 색깔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하게 색을 준비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색칠을 해서 하는 그 경우의 그 활동인데요. 예를 들자면 종이를 꼈어요. 왜냐하면 색감을 고르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뭔가 그 선택의 폭이 많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무 고민하게 되죠. 네, 그것처럼 아이들도 색깔에 대한 선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얀색을 준비해주고, 하얀색을 낀 후에 원하는 색을 색칠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꼭 색종이를 해서 다양한 색을 아이들에게 경험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색에 대한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하얀색 종이를 껴주고, 그 다음에 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끼고 그 위에다가 색연필로 색칠하는 그런 경험도 좋은 활동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샘플의 예를 보여드렸어요. 지조짜기의 활동 포트폴리오는 그냥 우리 정사각형 하나와 그리고 모양을 내서 오려가지고 하트나 뭐 네모, 동그라미, 세모 다양한 모양으로 해서 집 모양도 괜찮고요. 꼭 그 기본 모양 말고라도 모양을 오려서 그 가운데 센치를 정확하게 그 연필로 그린 후에 그 다음에 오리고 칼로 이렇게 자를 대고서 정확하게 자르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똑같은 그 센치의 조각을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끼게 되는 그 놀인데요. 이거를 하실 때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정사각형 색종이 모양의 그 지조짜기, 그 다음에 모양 틀이 있는 지조짜기,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내가 직조짜기를 해서 어떠한 모양을 내서 꾸미기 활동 한 가지, 그래서 세 가지의 활동을 클리어 파일에다 포트폴리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우리 그 색종이에요. 색종이에다가 뒤에다 하얀색을 제가 색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색종이에 어렵지는 않은데 미리 준비가 돼야 되겠죠.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준비를 하게끔 요구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연령의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린 연령부터 또 아이들 만 5세까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만 5세 반 아이들이 혼합 연령이 그 클래스가 많고요. 또 저연령 아이들 만 2세, 만 3세 중심의 활동들이 많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령의 차가 커요. 그래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 때 선생님이 자칫 시야의 폭이 좁은 상황이어서 아이들의 활동이나 이런 거를 오랫동안 주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할 때는 조금 도구라든가 이런 걸 내줄 때는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쓰고 보조교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또 그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색종이가 준비가 되면은요, 선생님이 자를 준비하시고 자에서 2cm 정도 떨어져서 제가 화면상이니까 좀 크게 선을 그을게요. 이렇게 긋고 센치를 재서 저는 지금 2cm로 하지만 우리 학생 친구들은 뭐 1.5cm라든가 그 폭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려지는 부분의 기준선을 다 자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폭도 센치를 재셔서 어림잡기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센치를 정확하게 재셔가지고 선을 그으시고 이걸 넘지 않게 선을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연령이 어린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유선을 따라서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아직 지조짜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르기를 한 다음에 하나의 선은 어디 갈까요? 지금
미리 잘라둔 색종이를 위에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고정을 할 때는요, 아이들과 함께 풀로 사용해도 되고요, 테이프로 사용해도 되고요. 풀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해서 끝에를 붙여놔요.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어떨까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훨씬 더 활동하기가 수월하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맨 첫 장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내가 넣은 직조짜기에 주황색 밑판을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요. 아까 올리지 않는 그 창문에 창살을 올립니다. 뭐 이렇게 언어를 만드셔서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겹치는 것과 겹치지 않는 거를 아이들에게 설명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를 뭐 해도 되고요.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 해가지고 동그라미 올려요, 세모 올려요 해도 되고요. 또 연령에 따라 선생님이 또 다른 방법은 뭐 스티커를 붙여서 또 아이들에게 표시를 해줘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뭐 별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뭐 동그라미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겠죠. 미리 표시해 놓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활동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성도 있는 그런 그림의 그 미술 활동의 결과를 보겠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초록색 자른 종이를 올려 놓습니다. 자, 올릴 때요, 여기 끝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스티커를 붙여서 떼는 방법도 있고요. 붙일 때 선생님이 끝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선 이 부분을 딱 맞게 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양면 테이프 붙이고서 아이들이 뜯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고정돼야 아이들이 움직이며 활동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아까 동그라미 친 창살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직조짜기가 되죠. 자, 그럼 이번엔 별표를, 여기 별표 되어 있죠.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별표가 되어 있죠. 자, 별표가 되어 있는 또 창살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리 잘라둔 색종이를 다시 밑에다가 붙여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끝에만 붙이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맨 나중에 나머지 한쪽도 같이 풀을 붙여줘도 되고요. 같이 함께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별표된 부분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직조짜기가 그럼 서서하게 완성이 되겠죠. 그럼 다 된 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끝에 한번 붙여볼까요? 아이들과 할 때 조금 고정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제 막 이게 들쑥날쑥 움직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양쪽을 다 붙이고 나서 기본적인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끝에 이제 나온 작업들, 지저분한 것들을 오리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네, 끝에 부분을 어떻게 해요? 선에 맞게 오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된 부분도 이렇게, 저는 지금 세 줄만 하는데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풀칠을 해서 이렇게, 우리 만 2세, 만 1세 아이들은 이렇게 끼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네, 결과물 있는 과정을 경험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간단하게 이렇게 직조짜기를 해줍니다. 저는 지금 세 줄을 했지만 우리 학생 친구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또 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셔야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어렵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그림만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냥 카드만 보여줘서 아이들에 대한 수업을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시범을 보이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속도감이라든가 수준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예비 교사들은 미리 한번, 저희가 이제 어디 견학지를 가는데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아, 거기는 그래, 아, 여기는 이렇게 되는구나, 들어가자마자 왼쪽이야, 이것만 가지고는 정보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아이들의 수준이나 발달 수준 또는 아이들의 성향, 성격 등을 봐서 선생님들이 직접 답사를 봐서 아, 우리 반 아이들이 조금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즉 화장실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동 경로가 안전한가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체험, 선생님들이 직접 느끼고 한번 해보셔야 아이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조짜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활동지에다가 붙이셔서 하면 돼요. 지금 저는 이제 밑에서 이제 커팅을 해서 했는데, 요거는 다 커팅하지 않고 양쪽에 부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커팅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 수수께끼 할 때는 요 한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엇일까요? 움직여가지고 이야기 나누기 자료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미술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조짜기를 할 때 양쪽을 이제 두고선 이 끝에를 자르지 않고 요 사이에다 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할 때 아이들이 매우 어려워요. 스티커를 붙여놓고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은 아래로 가게, 스티커가 안 붙어있는 곳은 위로 가게 해서 사인을 줘서 이렇게 지조짜기를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그 아이들이 한번 우리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조금 아이들이 혼선할 수 있어요. 어디다 껴야 될지 모르거든요. 콩짝콩짝 뭐 이런 언어도 쓰고요. 안 그러면 여기다가 제일 좋은 건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체크 표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세모 표시를 한 곳, 이 곳은 다 똑같은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는 뭐 이런 설명, 이런 걸 해주면 아이들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엔 올라갔던 데는 다시 내려가고요. 내려갔던 데 다시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엮어줍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너무 종이가 크거나 색종이 사이즈는 사실 아이들한테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뭐 2cm 정도 이상의 센치를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자른 곳에서 이렇게 엮어서 연결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우리 학생 친구들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샘플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견고하게 센치 재셔가지고 이렇게 지조짜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완성되죠.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할 때 현장에서는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게, 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나 이렇게 모자 또는 치마 같은 것, 또 아니면 뭐 주머니 아니면 가방 이런 것들을 꾸미기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동그라미 색종이로 동그라미를 오려서 꾸미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